광복절인데요. 또 역사 논쟁이 무지하게 벌어집니다. 역사 논쟁이 무지하게 벌어지고 뭐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임시정부 때냐, 뭐냐,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저는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대를 여는 운동, 아주 포괄적인 운동은 시작되었다라고 보지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에 대해서 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 한심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한심하다고. 자, 대한민국 건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시킨 건 여러분 미국의 윌슨주의입니다. 윌슨주의. 우리가 이제 독립자결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셀프 디터미네이션, 셀프 디시전,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민족 자결 이렇게 하는데, 윌슨주의는 뭐를 하냐면 네이션, 나라, 네이션 빌딩, 네이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컬러니를 네이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끝내자. 제국주의를 끝내고,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인 시장과 배타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제국과 컬러니 사이에 블록 경제를 만들죠. 그 블록 경제를 해체하고 자유로운 시장과 개방된 바다, 이게 이제 윌슨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그렇게 확대하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인권, 이게 이제 미국이 맨날 하는 그 레파토리 있죠. 뭐 중국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게 크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체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거를 이제 주구장창 미국은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서 일명 미국도 햇볕 정책을 쓰죠. 중국한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 공산주의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이 계속 공산주의로 가서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윌슨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모든 거에서 자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거를 기본적으로 추구로 하는 그 이념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윌슨주의가 그런 이념으로만 남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념을 반영해서 뭐를 만들어요?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을 만들죠. 유엔을 통해 국제 질서로 정립되죠. 패권국 미국이 윌슨주의로 국제 질서를 정립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민국가, 네이션으로 탄생을 했죠. 우리 역사의 첫 번째 네이션 대한민국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통에 의한 그게 아니고, 킹덤이 아니고, 포이덜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 국가가 생겨서 네이션이 생기면 여러분 첫 번째 토지 개혁을 왜 해야 되냐면, 토지 소유를 기주 또는 그 가문 몇몇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데에서는 네이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네이션, 그 이전의 포이덜 시스템, 봉건 지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계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윌슨주의가 가지고 있는 네이션 빌딩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죠. 자, 대개의 해방된 식민지 국가는 패권국 미국이 제시한 세계 질서, 이 세계 질서를 또 하나의 불손한 식민지 지배야욕,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세계 질서 또한 식민지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80년대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식민지니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니.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윌슨주의 다 개떡 같은 식민지 해방 이론 아니다, 저건 또 하나의 식민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사상, 그런 거를 해방된 식민지 국가들이 많이 받아들였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은 과감히 자유민주주의의 확장, 열린 바다, 열린 시장을 지향하는 윌슨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식민지를 개방시키려고 하고,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발전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게 가능하게 할 거라고 이승만은 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 독립운동과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자력으로 일제를 몰아냈다, 그런 허구적 망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리나라 독립은 그냥 미국이 일본을 개처바르고, 미국이 일본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 먹을래 하지 않고 미국이 네이션으로 만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거지, 우리 스스로의 그런 걸 중림해 보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독립운동, 대한민국 아니 그냥 조선이 망하고 있었던 독립운동에는 결국 두 개의 길이에요. 하나는 소련의 지도 노선을 따르는 길, 또 하나는 미국의 지도 노선을 따르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도 노선을 선택을 한 거죠. 북한은 소련의 지도 노선을 선택을 한 거고. 자, 지금 시간이 다시 흘러서 이런 역사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그냥 그러려니, 그냥 소련이 망한 다음엔 별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 패권 갈등의 고조 속에서 우리는 다시 8.15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저는요, 우파가 자꾸 독립운동에 대해서 좌파들이 찌글찌글 거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윌슨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윌슨주의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행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인 윌슨주의를 중국이 인정 못하고 도전하는 거네. 우리는 윌슨주의에서 말하는 항행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인권, 기타 등등을 받아들인 거네. 그렇다면 우리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윌슨주의를 대한민국의 국시 수준으로 올리고, 우리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하면서 이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 김명시 뭐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독립유공자 인정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독립운동가로서 김명시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를 동일시하지 말자.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들은 미국의 지도 노선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야지, 북한의 지도 노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유공자가 되면 그만이다.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도해서 통일을 한 다음에 혹시나, 난 전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 통합을 위해서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품는다, 이 정도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신화탄 우상을, 이 신화화된 우상을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냔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907년 경남 창원생 고려 공산 청년에 입회했고, 29년에 소련 코민테른 일국 일당제 관철 위에 조선인 당원들을 중국 공산당에 가입시키는 임무 수행을 했고, 해방전 중국 공산당과 경선 코뮤니스트 그룹 등 사회주의 계열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자, 그리고 이거를요, 이 김명시 서운을 추진한 단체가 열린사회 희망연대, 창원에 있는 열린사회 희망연대인데, 그 단체가 K-15K 도입을 반대하고 미국 장갑차 살인사건 줄당활동 이런 거 하는 데다가 압축한 파병 반대운동도 하고, 부산 아시안게임 때 아리란 응원단 할 때,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라크 전쟁에서 인간방패 2명을 파견하고, 21년에 진해 미군 세군 부대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 추방 시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했었던 이런 단체가 추진한 김명시 서운 추진을 이렇게 2022년 보수 정권 하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이거 자체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들이 어떤 기조나
이데올로기적 무장이 해체된 상태라고, 해이해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무장해야 된다. 지금 다시 미중 패권 갈등 시대고, 그리고 주사파들이 여기저기 사회에서 약진을 하던 시대인데, 이거 눌러야 된다. 이거 눌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흘러간 역사 얘기인 뭐 역사 건국이 뭐가 됐으면 어때라고 흐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중 패권 갈등의 고조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8.15를 맞이했는데, 온갖 역사적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에 그거로, 그 결정에 따라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역사적 수많은 해석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중국을 선택한 사람들의 역사적 선택, 역사 해석은 진 눌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 그냥 다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제 도전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러면 또 자존심 내서 우리의 독립운동과 기타 등등이 우리 자존,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너는 너무 우리를 비하하는 거 얘기하지 않냐. 비하는 무슨 개떡 같은 비하. 저는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역사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에 중심에 자존감,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고 그 역사 해석, 윌슨주의적 역사 해석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사회에 교양으로 퍼뜨려야 되는 거, 그거에 주저하지 말라. 지금 나라의 좌파식 독립운동 해석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교양서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좌파들이 지배하고 있고, 반일 종족주의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우파는 반격에 나서야 된다. 이영훈 선생님과 뭐 이승만 학당 여러분들이 물꼬를 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분들 그런 노선 인정은 하지만, 지금 이 2020년대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윌슨주의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고,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해서 국제주의적 시각, 이 교육이 돼야 된다. 유엔이 무엇이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43,000의 젊은이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희생, 그 어떤 희생보다 유엔군의 희생이 대한민국 탄생의 압도적인 희생이었다. 대한민국 군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과 유엔군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